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유포되는 괴담과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지상군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한 육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페스티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축제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육군 8군단이 6.25 전쟁 당시 38선을 돌파하고 양양을 수복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전용사들에게는 감사함을 전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자부심과 군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유포되는 괴담이나 유언비어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4일 서울 정부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주민들께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이웃 국가들은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황 총리는 사드 체계가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보다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16 지상군 페스티벌이 2일 개막했습니다. 민과 군이 함께하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군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지상군 페스티벌의 막이 지난 2일 올랐습니다. 행사 슬로건은 강한 육군, 국민과 함께, 통하는 군문화, 즐기자 계룡. 보다 즐겁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행사는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감으로 육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한다. 대형 텐트 안에 마련된 육군 이야기 마당에서는 1948년 창설 이후 육군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군 역사관과 군복 전시관 등 6가지 이야기 마당으로 구성돼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학화 훈련관에선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사용하는 마일즈 장비로 사격을 해보는 짜릿한 체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헬기, 가상현실 등을 체험하며 미래 육군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야외에는 아파치 헬기와 흑표 전차 등 첨단 장비 155점이 전시돼 지상군의 위용과 강력한 한미연합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육군의 강함과 국민들로부터 받는 신뢰의 든든함, 미래를 대비하는 육군의 첨단 과학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7개 분야 38개 종목을 준비하였습니다. 뻔하지 않은 펀한 축제입니다. 행사장에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육군과 소통하고 어울리며 멋을 느낀다.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 특공 무술 등 다양한 볼거리가 시민들을 찾아가고 연예인 출신 병사인 이승기 일병과 정윤호 상병 등이 함께하는 공연도 매일 펼쳐집니다. 홍보대사인 걸스데이와 레드벨벳도 직접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투력을 보고 체험하고 공감한다. 기동시범장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한미연합 기동시범과 특전 요원들의 패스트로프와 레펠 시범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차와 장갑차를 타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고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군마 타기를 통해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외나무다리와 외줄타기, 레펠하강 등 병영훈련 체험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되게 체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군인들이 이제 훈련하는 거 이런 거 좀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는 다양한 경연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한다. 계룡 밀리터리 댄싱 경연대회와 육군 참모총장배 드론 경연대회가 처음 마련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세계 최초로 드론 300여 대가 3분 동안 동시에 비행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4년 이상. 오늘 드론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비조가 승리해서 매우 기쁩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 잡은 지상군 페스티벌. 육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축제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멋진 개막식으로 5일간의 장정에 들어간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육군이 최첨단 지상무기들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아파치 헬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와 장비들이 소개되고 한미 장병들이 연합기동 시범도 펼쳐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전차에 올라 기관총을 잡은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마음만은 진짜 군인 같습니다. 블랙호크 헬기 앞에서 멋진 조종사와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표정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이 한창인 계룡대 비상활주로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든든한 대한민국 육군의 무기와 장비를 선보인 야외 전시장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보병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 최첨단 지상군 무기와 장비들이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올해 첫 실전 배치돼 탱크 잡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아파치 가디언 헬기는 어린이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아파치를 봤는데 미사일이 많아 보여서 멋져 보였어요.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켜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죠. 작년에 한번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체험하는 거 헬리콥터 거기를 탔는데 애기가 안 내린다 해가지고 이 밖에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헬기 탑승 체험과 험비를 비롯한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한미 양국의 지상군 무기들이 대거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 기동시범장, 안되면 대기하라 최정예 특전용사팀이 하늘에서 집단 강화를 선보이며 땅 위로 무사히 내려와 늠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 한미 특전사 요원들이 패스트 로프를 통해 신속히 지상 위로 내려오고 사주 경계를 하며 적진으로 침투해 신속히 적을 제압합니다. 유사시 공격부대 신속한 도하작전을 지원하는 교량전차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치된 교량전차 위로 K9 자주포가 힘차게 기동하고 K2 전차가 360도 회전을 하며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K21 장갑차가 연막탄을 발사하며 힘차게 적진으로 돌격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장 상황을 연출합니다. 장갑차에 탑승한 한미 특수 요원들이 신속히 하차해 적진의 침투를 성공하면서 시범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한미 장병들이 하나가 돼 펼쳐진 연합기동시범에서 지상군의 위용과 강력한 한미연합 전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사 1일차부터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무기와 한미연합 기동시범을 선보인 육군은 행사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멋진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네, 지상군 페스티벌에는 미래 핵심 전력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도 등장했는데요. 감시 정찰 능력을 평가하는 레이싱 대회뿐 아니라 300여 대의 드론이 계룡대 비상활주로 창공을 수놓는 장관까지 연출됐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묵직한 레이싱카 대신 작고 날렵한 드론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무섭게 매서운 속도로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올해로 처음 실시된 육군 참모총장배 드론 경연대회.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육군정보학교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간에서 주로 실시하는 드론 레이싱 대회를 넘어 군만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드론들은 제한 시간 안에 코스를 돌면서 전차와 장갑차에 부착된 표적을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군 장비들과 함께 코스가 이루어져서 또 촬영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 있고 재밌는 코스로 잘 즐기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민간 드론 기술과 인력을 군사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감시 정찰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또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 등 7개 학교와 각계각층의 동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드론을 띄우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제 위로는 300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떠올라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드론이 동시에 비행할 경우 서로 주파수를 간섭해 그대로 추락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육군정보학교와 대학교 단체들은 각 드론의 주파수 대역을 사전에 파악해 위치를 배정했습니다. 그 결과 3분 동안 252대가 동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육군정보학교는 이번 행사를 한국기록원에 공식 기록하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육군 8군단이 6.25 전쟁 당시 38선 돌파와 양양 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군의 위용을 확인하고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민광군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38선 돌파 기념행사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최선봉에 섰던 참전 용사들을 예우하고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돌파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8군단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백골 전우회를 비롯한 6.25 참전 용사 150여 명과 인근 지자체장, 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부대는 양양 수복 시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카퍼레이드를 선두로 양양 수복 당시 국군의 모습을 재현한 장병들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헬기가 축하 비행을 펼치며 우리 군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양양 군민들은 38선을 돌파해 양양을 수복했던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는 장병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대는 지난달 30일 양양 안보공원에서 부대 창설지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보공원은 6.25 전쟁 당시 창설된 8, 12, 15사단 등 7개 사단과 전쟁 이후 창설된 7, 8군단 등 12개 부대의 창설 표지석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8군단은 내년 38선 돌파 기념행사와 함께 부대 창설지 기념행사를 열어 같은 영동 지역에서 창설된 12개 부대의 시작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전후에 열린 이번 기념행사들은 지역 주민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함께 지역에 대한 자부심, 군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지난달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해상무력 시위작전 중 순직한 링스 헬기 조종사 등 3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동해상 한미연합 해상무력 시위 작전 중 순직한 링스 해상작전 헬기 조종사 고 김경민 소령과 고 박유신 소령, 고 황성철 상사의 합동연결식이 지난 2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렸습니다. 해군 최상위 장례식인 해군장으로 엄수된 이날 합동연결식에는 순직 장병 유가족과 해군 해병대 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순직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엄연성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조사에서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국 수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대들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날며 가족 전우와 떨어져 한평도 안 되는 좁디 좁은 항공기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여기 있는 우리 전우들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어 고 박유신 소령의 동기인 박상홍 대위는 고 박유신 소령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까지 전우들이 가족처럼 보살피겠다며 애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지한이와 얼굴도 보지 못한 둘째를 두고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훌쩍 먼저 가버리는 거야.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온통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 애썼을 널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원통하고 미안하다 유신아. 연결식이 끝나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 유가족들은 끝내 오열을 터뜨리고 동료 장병들도 눈물로 마지막까지 배웅합니다. 해군은 연결식에 이어 대전국립현충원으로 향해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공군 전술항공통제단이 보람의 공중사격대회의 일환으로 근접항공지원작전 지상통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술항공통제 분야 최초로 공중전투기동 모의장치를 연계한 실전적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공군 전술항공통제단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부대 창설 이후 첫 근접항공지원작전 지상통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근접항공지원이란 지상군의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항공기가 공습작전을 펼치는 것을 뜻합니다. 합동 최종공격통제관은 근접항공지원작전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무장을 투하하는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데 이번 대회는 이러한 통제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항공지원작전본부와 통제대에서 17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예선에서는 공군 조종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영어 듣기 평가와 시뮬레이터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본선에서는 실제 전력에 대한 최종 공격 통제 능력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술 항공통제 분야 최초로 공중전투 기동 모의장치와 연계한 실전적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공중전투 기동 모의장치 체계와 연계하면 항공기의 모든 비행 자료와 가상 무장 발사 결과를 중앙통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항공기 유도 및 무장 투하에 대한 결과를 보다 정확히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격 능력 개선을 위한 정밀 분석 작업도 가능합니다. 근본 대회는 ACMI 체계 연계를 통하여 전시, 지상군 요청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술 항공통제 요원들의 전투 기량을 점검하고 공중 전투 기동 모의 장치를 연계한 임무를 숙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제25회 국제항공기술 심포지엄이 공군 군수사령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항공기술연구소를 비롯해 카이스트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국외연구소 등 항공기술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공무기체계 운영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첨단 항공우주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의 운영기술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을 미리 준비하여 향후 공군력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김천곤 교수는 스텔스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전파흡수 구조 및 광섬유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관 심청용 소장은 앞으로도 산학연과의 세미나, 공동연구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공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70년 호국전통, 통일한국 주역으로를 슬로건으로 통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세미나로 육사 생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통일로 정했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육사 개교 70주년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를 통일 한국의 비전과 군의 역할로 정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오늘 70주년 개교기념일의 모토로 70년 호국전통 통일 한국 지역으로 이렇게 정했고, 그럼 장차 통일 한국의 지역이 될 사관생도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통일 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통일 한국을 맞이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 국내 석학과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최병로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고조된 긴장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론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도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다가올 통일 환경을 예측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자 육사 석좌 교수인 류익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는 데까지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소모적 논의를 넘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은 그 과제는 소멸되고 맙니다. 70년간 논의했으면 충분히 했습니다. 류 교수는 통일 시간표를 만들어 구체적인 국민 행동 강령을 만드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라며 통일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늦어도 오는 2020년까지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고 2025년까지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분과와 2분과로 나눠 진행된 토론에서는 북한 정세와 군의 역할, 국제 정세와 군의 역할에 대해 각각 토론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 군이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사관생도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과 통일 대비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육군 구사단이 지난 1일 시민과 함께하는 군악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고향 시민과 함께하는 2016 군악 연주회엔 시민과 장병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주최하고 고양시와 대한민국 ROTC 고양지회 등이 협찬 후원한 이번 연주회는 제68주년 국군의 날과 제25회 고향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민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구사단 나라사랑 콘서트팀과 군악대, 17사단 군악대와 고향예고 중창단, 국립군악관현악단 임종호 씨 등이 출연해 비보잉과 뮤지컬, 군가 메들리, 관현악 연주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군이 필요한 곳에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떡을 즐겨온 민족이죠. 회갑이나 첫돌, 생일, 혼례상과 제사상에도 빼놓지 않고 올라갈 만큼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신성함과 함께 편안함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떡의 풍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통일을 담아 떡을 빚는 청진 복덕 공방을 이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그녀의 손은 따뜻한 떡 위에 있습니다. 손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화사한 꽃이 가득한데요. 그녀는 이 떡 케이크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바로 통일을 빚는 김지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 씨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한에 정착하여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현 씨네 떡시루는 늘 쉴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얀 백설기를 찌고 있는 솥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떡 케이크인데요. 장식으로 이용할 포슬포슬한 떡을 꺼내서 반죽하고 여러 가지 색을 입힙니다. 형형색색의 반죽들을 다시 밀대로 밀어 동그랗게 찍어낸 반죽들을 솜씨 있게 덧붙이다 보면 어느새 꽃 한 송이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김지현 씨가 떡을 만드는 제1원칙은 반드시 100%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기 때문이라네요. 그런데 오늘 떡은 어느 분께 드릴 떡인지 평소보다 더 화려해 보입니다. 떡을 들고 향한 곳은 아파트 상가의 한 피자집.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시네. 제가 여기 와서 사장님한테 적게나마 신세를 많이 졌어요.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뜻밖의 선물에 사장님의 얼굴도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나도 그 전에 또 가진 사람이라 뭐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알려주고 그러는 거지. 뭐 이웃 간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하지만 이처럼 좋은 이웃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탈북민 이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전 김지현 씨는 탈북 독거노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앞으로 떡집을 하는 동안 이렇게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떡 케이크 봉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착하고 못 받아서 굉장히 성실하더라고. 탈북자라면 좀 거부감이 있었고 예전보다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어요. 떡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고향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 이웃에 나눠주는 김지연 씨. 청진이라는 가게 이름에 담긴 마음처럼 그녀가 꿈꾸는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대해봅니다. 북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오늘은 2일부터 개막한 지상군 페스티벌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 문화축제가 됐는데요. 민과 군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오는 6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